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 정치권의 책임 공방도 뜨겁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박기영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대통령실은 여당의 강한 반발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였던 민주당을 정조준했습니다. 제도의 목적과 요건에 맞지 않게 거대 야당이 탄핵소추권을 남용하는 건 반헌법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과반 의석을 무기로 쟁점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의 최근 행보를 싸잡아 비판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수혜대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의 직무를 6개월 가까이 정지시켜서 재난 대응에 차질이 생기게 했다며 민주당을 향해서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이 습관적인 탄핵병이 있다는 거침없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장기 공백은 이번 수해 피해와 같은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행안부 본연의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재난안전주무부처는 행안부의 손발을 묶어 정작 재난 상황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만든 것은 바로 민주당입니다. 국민 피해를 가중시키는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했더라도 이 장관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비판한 걸 두고는 무리한 얘기라면서 받아쳤습니다. 들어보시죠. 행안부 장관이 탄핵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는 것이 헌재 결정문에도 나와 있고, 기각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헌법적인 행태다,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좀 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탄핵은 헌법에 보장된 제도입니다. 탄핵이 기각됐다고 해서 탄핵을 추진한 것이 반헌법적 작태라고 하면은 어떠한 헌법에 꼭 규정된 행위를 국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도 같은 얘기가 될 겁니다. 무리한 얘기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강경한 목소리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무리한 탄핵 추진으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이 빠질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결과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야는 각각 찾은 수해 복구 현장에서도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수해 피해 복구 대책을 비판하면서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미 재원은 마련돼 있다면서 추경 편성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정부 역시도 이번 재난 극복 과정에서 건전재정 너무 노래하지 마시고 돈이란 필요할 때 쓰자고 있는 것이니까 신속한 추경 편성을 통해서 정부의 대대적인 피해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당초 예산에 여러 가지 재난에 대비한 예비비도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또 각 구령 재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재원들을 잘 활용하면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가운데 폭우 피해가 잇따르는데 의원 외교차 베트남으로 출국해 논란이 됐던 민주당 의원 4명 가운데 일부가 어제 조기 귀국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병석 전 국회의장과 박정, 윤준병, 최기상 의원은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5박 6일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23일 출국했다가 논란이 됐죠. 이들은 2달 넘게 준비한 일정이고 갑자기 취소하는 건 외교 결례라고 설명했지만 부적절한 출장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상대국 국회의장과 공식 일정이 예정된 박병석 전 의장 외에 나머지 3명이 곧바로 귀국한 겁니다. 의원들은 국민이 보기에 적절치 않았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는데요.
수해 예방 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또 귀국 후에 곧바로 수해복구 봉사활동을 했다면서 SNS에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다는 지적도 나오는 만큼 앞으로 수해복구와 지원에 얼마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도 쟁점이 되고 있죠. 방상면으로 종점을 바꾸는 대안이 나오게 된 7년간의 논의 과정을 담은 자료를 공개한 국토교통부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면서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윤혜리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국토부 관계자는 출입기자 간담회를 통해 전면 백지화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며 관련 의혹이 해소되면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원희룡 장관의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장관의 관련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원 장관이 사업 재개를 공식적으로 언급할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대안노선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 결과도 담겼습니다. 지난해 10월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설계사가 도로와 교통 전문가 7명에게 자문한 결과 환경성과 경제성 면에서 대안노선이 더 나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국토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할 가능성을 내비친 걸 두고 1조 8천억 원대 국책사업 추진 여부로 장난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나란 일을 소꿉놀이 정도로 여기는 거냐 이런 비판을 하면서 사업을 원안대로 재추진하고 대통령 처가 게이트 의혹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 현안 질의에 원희룡 장관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여야 사이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